첫 바따라서 제가 처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먼저 제가 준비한 거는 내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고 클린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씹든 맛 클린 아키텍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제로는 이제 GIF 검색 앱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이유는 당연하게 GIF 검색 앱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앱이 뭐 피처가 엄청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장점은 클린 아키텍처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봤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양승훈이라고 하고요.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했고 오늘 이따가 떳떳이 스스첼이라고 하던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21년도에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 장학생이라고 하는 그거가 됐고 그리고 네이버 부스트 캠프를 통해서 iOS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뭐 그걸로 iOS를 많이 배웠죠. 그리고 지금은 라인 플러스에서 iOS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랑 음악, 필름 카메라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저기 어디야? 유인공원이거든요. 멋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가져올까 하다 안 가져왔어요. 쓸데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방점은 클린 아키텍처예요. 클린 아키텍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뭐 대부분의 반응이 그게 뭐냐라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뭔지는 알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제 케이스인데 알고 있고 중요한 것도 알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런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로 제가 얻어낸 거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규모에서의 클린 아키텍처는 저도 뭐 이것도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지만 실제 모듈화나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해본 거에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IF 검색 앱을 만들었는데요. GIF 검색하면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GIF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게 GP라는 서비스 API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P API를 사용해서 GIF를 검색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앱 이름은 제가 요즘 핫한 챗GPT한테 물어봐서 좋은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GIPPD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QR 찍으시면 리포지토리를 가실 수 있는데 솔직히 뭐 저는 코드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라서 그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분은 찍어서 한번 리포지토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일단 MVC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요즘은 스위프트 UI가 대세인데 저는 좀 옛날 방식이라 UI킷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주 MVC 접근법으로 먼저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MVC 접근법으로 이제 GIF 검색하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서치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텍스트가 서치 텍스트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제 검색 리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델리게이트로 검색 액션이 들어올 거고 이 검색 액션에 따라서 URL 세션 네트워크를 타면서 이제 API가 호출이 되겠죠. 그 API가 호출이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디스패치 큐에서 UI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UI가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웹 컨트롤러 안에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거냐. 만약에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갖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무한 스크롤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스크랩을 한다든지 스크랩된 GIF들만 모아보는 기능도 추가를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만약에 네트워크를 URL 세션으로 했는데 뭐 URL 세션을 안 사용한다든지 알람 파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팀 내에서 회사 내에서 뭐 개발된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GP라는 API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GP API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GIF를 검색하는 API가. 그거를 말고 다른 API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만든 기능, GIF 검색이라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다른 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은 UI킷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걸 Swift UI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난해하죠? 그러면 먼저 무한 스크롤부터 보면 무한 스크롤 같은 경우는 지금 API 자체가 달라요. 이 API를 보시면은 여기에 쿼리 아이템을 넣는데 이 쿼리 아이템은 최초 검색에 대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스크롤을 해서 계속해서 얻어보고 싶으면은 인덱스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무한 스크롤 하려면 저 부분이 바뀌어야 될 거고요.
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추가로 스크롤 액션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추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스크랩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스크랩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액션에 따라서 이제 유저 디폴트라든지 아니면 뭐 로컬 DB 같은데 스크랩된 GIF를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네트워킹을 바꾼다고 해도 동일하게 URL 세션 사용하는 부분이 통째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다른 GIF API를 사용한다 그래도 뭐 API 키라던가 URL 세션이 다 바뀌어야 될 거고요.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형태의 앱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UI에서 쓰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GP가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다면 단순히 API만 바꾸고 싶은 건데 이 UI 부분까지 다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변경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른 팀에서 쓰고 싶다, 달라 하면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너무 UI에 많은 그게 붙어 있으니까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만약에 제가 저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다른 팀에서 이 기능을 빼달라고 하면 전 이런 표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해하는 그런 표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UI킷으로 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SwiftUI로 개발한다. 그럼 저는 코드 복붙을 할 것 같습니다. 뭐 URL 세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코드 복붙을 할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코드 재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이 요구사항들이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한 번에 여러 개씩 올 텐데 그걸 처리하려면 매우 힘들겠죠. 또 개발 기간이 매우 짧고 개발하는 개발자는 또 많아요. 그러면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텐데 이 작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하나에 섞여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든 나눠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URL 세션 쪽을 건드려야 되고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UI를 건드려야 되고 모든 게 하나의 파일에서 다 변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머지할 때 엄청난 컨플릭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를 클린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결합도랑 응집도인데 이거를 클린 아키텍처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결합도가 높고 응집도는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역할과 책임이 조금 나뉘어져 있지 않다. 하나에 뭉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역할과 책임을 분리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고려를 하면서 사실 코딩을 했어요. 모듈화를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역할 책임을 분리하는 거는 사실 개발자로서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요번에 저는 이제 결합도랑 응집도까지 고민을 해서 모듈화를 해본 경험까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리했는지를 보시면 뭐 이 부분은 MVVM이나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작업을 한 초기 버전이 MVC로 작성이 됐죠. 근데 MVC가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해서 모델과 뷰와 뷰 컨트롤러를 나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사실 이게 많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매시브 뷰 컨트롤러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까 보신 것처럼 모든 로직이나 데이터 모델이 다 MVC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너무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파일이 계속 수정이 돼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VVM으로 나눠줬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로 역할과 책임을 나눠준 거예요. 검색에 대해서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뷰 컨트롤러에서는 검색에 대한 이벤트만 발생합니다. 그럼 그 이벤트가 뷰 모델에 전달이 되고 뷰 모델에서 서비스에게 어떤 작업을 요청합니다. 그럼 서비스에서는 또 서비스 내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API를 호출한다든지 하는 위해서 레포지토리한테 요청을 하겠죠. 레포지토리는 API를 만들어서 실제 네트워크 요청을 할 거고 URL 세션이 네트워크 요청을 처리한 후에 그 데이터를 돌려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돌아와서 뷰 모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결과로 UI가 업데이트 되도록 해주는 게 저희가 구상하는 MVVM이에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MVVM 클린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클린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가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의존성을 가지는 계층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층을 저는 UI 계층, 뷰 모델 계층, 서비스 계층, 리포지토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런 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계층에 맞는 클래스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까 뷰 컨트롤러에 모든 게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인사이트인데 결합도랑 응집도를 고려해서 모듈화를 한다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계층은 나눠져 있죠.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계층을 다 모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I 쪽은 UI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 뷰모델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 서비스는 도메인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 레포지토리는 레포지토리 레이어로 나누고, 뭐 다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계층을 하나하나의 모듈로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클래스로만 역할 책임을 분리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저희가 지금 구현한 게 GP 레포지토리잖아요. 이 GP 레포지토리는 GP API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내는 엔티티는 GP API에 강하게 의존을 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 의존도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서비스만 레포지토리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UI랑 뷰모델도 사실상 이 레포지토리에 종속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레포지토리를 GP가 아니라 다른 API, 뭐 예를 들면 테너라는 API가 있더라고요. 이 API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걸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UI랑 뷰모델의 변경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 이유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API만 바꾸고 싶은데 API를 바꾸면 UI랑 뷰모델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의존성의 역전입니다. 의존성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레포지토리에서는 단순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레포지토리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정의한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서 레포지토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각자는 각자의 데이터 모델을 가져서 서로의 데이터 모델을 몰라도 되게끔 추상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GP대로 구현한 레포지토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추가로 만약에 아까 얘기한 테너라는 API를 통해서 별도의 레포지토리를 또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서비스가 레포지토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레포지토리가 서비스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GP 레포지토리를 테너 레포지토리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역전을 시켜줬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은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사실 클린 아키텍처의 버추가 약간 그런 가치가 이 중심으로 모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의존성을 역전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의존성이 나와요. 아까 봤던 그냥 클래스 단위의 역할 책임 분리에서는 의존성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여기서는 의존성이 중심으로 모이는 꼴이 됩니다. 이게 클린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꼴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간에는 GIF PDR라는 저희가 정의한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이 중간으로 의존성이 모이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레포지토리에서는 여기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따르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한 군데로 모여서 만든 게 제가 구상한 클린 아키텍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네트워크는 조금 더 커먼하게 사용해주기 위해서 또 별도로 프로토콜을 모듈로 제외를 해줬어요. 이걸 모듈로 제외를 하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구현된,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기능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층이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레이어는 화면에 표시되는 UI 요소만을 가지게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UI의 이벤트를 받는 역할이랑 UI에 그려질 데이터만 가지는 역할, 서비스에서는 핵심 로직이 다 들어가 있죠. 레포지토리는 API에 대한 것만 정의가 되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호출될지 그런 것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의 문제들이 있죠. 이 만약의 문제들 한번 보면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무한 스크롤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북컨트롤러에 구현이 됐어야 됐죠. 북컨트롤러에서 스크롤 이벤트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로 다시 구현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 찌르는 부분도 생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각 계층이 각자의 이유만으로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UI에서는 말 그대로 스크롤 이벤트, 아까 이야기했듯이 UI에서는 이벤트만 발생시키고 UI만 갱신한다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크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랑 UI 갱신만 처리하면 되고요. 뷰모델에서는 그 이벤트에 대한 거를 서비스에게 릴레이를 해주고 데이터가 돌려서 오면은 그거를 처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UI에 보여질 방식으로. 서비스는 레포지토리에게 새로운 API를 호출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고요. 레포지토리는 아까처럼 이제 뭔가 그 뷰 컨트롤러 내에서 네트워크를 새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어떤 API를 구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각자가 이제 각자만의 이유로 변경이 된 거죠. 아까처럼 하나에서 뭔가 이유로 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명이서 따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스크롤 기능이 구현이 될 수 있고요. 또 스크랩 기능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랩도 뭐 더블 탭을 이용해서 스크랩을 한다. 더블 탭 이벤트랑 UI 갱신만 구현하면 되고요.
이벤트 처리랑 데이터 갱신만 구현하면 되고요. 새로 생긴 레포지토리에게 데이터를 저장하라고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새로운 퍼시스턴스는 뭐 유저 디폴트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까지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를 만약에 제가 알라우 파이어로 다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냥 이걸 꽂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모든 게 프로토콜로 의존을 다 해놨고 모든 게 다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듈을 안 쓰면 그만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게 바꿀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GIF API를 사용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레포지토리를 GP 레포지토리가 아니라 테너 레포지토리를 쓴다. 그럼 이것도 아까 본 알라모 파이어 예시랑 비슷하게 그냥 테너에 맞춰서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맞춰서 새로 구현해서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진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만약에 타팀에서 다시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모든 게 다 모듈화가 돼 있기 때문에 UI랑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서비스 아랫단 레이어까지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겠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UI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저희 팀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요걸 회사에서도 제가 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조금 재미를 찾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UI를 바꾸는 것도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아랫단까지는 다 로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UI는 말 그대로 UI 레이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I 킷이 아니라 Swift UI만 새로 구현을 해서 끼워 넣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전혀 건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모듈화가 돼 있고 모든 게 다 프로토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Swift UI로 바꾼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듈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구현한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제 레포지토리에 가면은 이렇게 다 있으니까 Swift 패키지 매니저로 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시면 한번 해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길었는데 최종적으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 잘 나올라? 화면이 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미러링으로 잠시만 바꿀게요. 잘 보이시죠? 보시면 제가 여기에 두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GIF PBR가 있고 GIF PBR Swift UI가 있는데 얘는 두 개가 이제 얘는 UI 킷으로 구현되고 얘는 Swift UI로 구현되네요. 먼저 얘부터 보여드리면 여기 밑에 보시면 GP 있고 테너 있고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크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GP API로 검색을 하는 애고요. 얘는 테너 API로 검색하는데 똑같아요.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고 레포지토리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펀지밥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없구나. 이거 생각을 못했네요. 네트워크가 없으니. 방송사고네요. 연결됐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GP API에서 스펀지밥이 검색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테너에서도 이렇게 스펀지밥을 검색을 하면은 동일한데 결과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다른 API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다른 API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뷰도 공유하고 있고, 뷰 모델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네트워크 서비스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도 지금 계속 갱신이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것도 무한 스크롤 기능을 구현을 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는 왜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랩한 GIF들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랑 레포지토리의 의존성을 역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 GIF 객체 하나하나가 어떤 API를 쓰냐에 무관하거든요. 서비스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스크랩되어 있는 거는 GP API에서 가져온 GIF도 있고요. 테너에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뭐 경배하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생겼죠? 테너에서 가져온 게 생겼고요. 얘도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해서 해주면은 뭔가 조금씩 사소한 차이들을 레이어로 다 나눠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고, Swift UI도 똑같아요. Swift UI 화면 구성이랑 다 똑같은데요. 얘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얘도 스펀지밥으로 러시아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펀지밥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API니까 똑같은 검색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 스크롤 잘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얘도 스펀지밥 검색해보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스크롤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핀된 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해줬을 때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SwiftUI랑 또 UIKit은 사실 좀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데 UI 빼고는 다 똑같아요, 레이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고, 그것도 여기 지금 잘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그 GitHub QR로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텐데, 이걸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따가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MVC로 먼저 그지같은 CRT 검색앱을 한번 만들어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토익 프로젝트, 그냥 뭐 구현에만 집중을 해서 해보면 사실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추후에 꼭 발생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실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가 무거워지면 무조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수준에서 역할과 책임을 바꿔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합도랑 응집도까지 고려를 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을 하나의 모듈로 모아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봤고요. 이거를 스위프트 PM으로 다 배포를 하고 엑스코드 젠을 사용했어요. 저는 엑스코드 젠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이야기하면 돌려질 것 같아서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깃을 한번 참조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스타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모듈을 재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개발을 하면서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거 경험은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이 뭐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요거가 재밌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해봐서 너무 재밌었다. 그럼 같은 말이네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들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랑 포트폴리오랑 제가 매일 공부하면서 쓰는 글이랑 제 깃허브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구경하시고 연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궁금한 거. 네네. 그 아까 서비스 레이어로 이렇게 의존성 DI. 네. 아, 역전시키는 거요? 의존성 역전 부분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서비스를 생략하고 레포지토리와 구성되는 그런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게 뭔가 정해진 형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현의 필요에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클래스 수준의 역할 책임 분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 구조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구조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모듈화를 나눌 때도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얘도 제 거 코드 보시면 알 텐데, 제 거 깃허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코드 보시면 알 텐데 사실 서비스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서비스가 하는 역할은 거의 그냥 릴레이 하거든요. 그냥 거의 호출만 한 번 더 해주는 정도? 근데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그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가서 서비스를 레이어로 분리하는 것보다 미리 분리를 해놓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현의 문제고요.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 추후에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네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이제 입을 잘 털어야 돼요. 이게 왜 좋은지를 셀링해야 돼요. 저는 그걸 좀 잘하거든요. 이게 좋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납득시키는 걸 좀 잘하는 편이라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구조를 했더라도 MVC를 했더라도 MVC로 구현해놓고 나는 이래서 MVC를 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라서 아키텍처에 대한 건 정답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회사에서도 이런 클린 아키텍처를 많이 적용해서 그렇죠. 하려고 하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는 또 레거시가 엄청 많거든요. 10년이 넘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레거시도 많고 팀도 워낙 크고 개발 규모도 크다 보니까 팀별로도 개발 스타일이 다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아키텍처 구조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능력이죠.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또 혹시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뭐 저 전화번호 그냥 다 팔고 다니니까 여기 언제든지 네, 연락 주세요. 저 1회차 때도 제 번호 팔고 다녔는데 연락 주시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